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특별 사면이 오늘 갑작스럽게 사면이 됐습니다. 사면이 되면서 이 관련된 수혜주를 찾아 나서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됨으로써 인해 가지고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과연 어디로 이 관련주가 움직일지, 이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늘 말씀드리는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알림 설정과 이 댓글까지, 제가 이 얘기하는 늘 10만 구독자를 향해서 제 목표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주세요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만 구독자를 위해서 구독자 한 명이라도 더 늘 수 있는 그런 도움은 주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입과 그 다음에 알림 받기, 알림은 사실 필요 없어요. 가입과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까지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오늘 보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특사서에서 뭐합니다. 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 한명숙도 포함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어떠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보여줬냐고 하면은, 알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그래서 대유 플러스라든지 뭐 이지라든지 종목들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 이지 같은 경우도 장중에 갭 떴다가 이렇게 쫙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뭐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도 올랐다가 날랐다가 쫙 무너지면서 윗꼬리를 크게 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도 살짝 급등을 했다가 무너지는 모습들 보여주는데, 이 외적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은 굉장히 많이 오늘 장중에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사실상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뭐 했습니까? 이미 감옥을 갔다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할 수가 없다. 이제 사실 다시 이미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지금 사봐야 사실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봐야 돼요. 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도 했고 이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데, 이걸 사가지고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은 올라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대유 에이텍,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종목들을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 종목들이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다른 이슈를 가져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는 이 과거에 직접적인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혜주들을 사봐야 하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주를 그래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합니까? 특별 사면에 뭐했다? 지지자들이 뭐했다? 캐롤 들고 환영하면서 집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각 정치마다 아무리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도 보면요, 윤석열이 잘못했네, 이재명이 잘못했네, 누가 더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서로, 이거 지금 정치 지금 너무 재밌잖아요. 윤석열이 오늘 내가 이슈 하나 터트려 줄게요 하고, 자, 오늘 이슈 하나 터트리면은 내일 되면 또 이재명이 아이고 윤석열 씨 터트렸으니까 이제 내가 또 터트릴게 하고 이재명이 또 하나 터트리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정치 너무 재밌죠. 서로가 하나하나씩 사건을 매일같이 터트리고 있는 이런 대선을 보고 있어요. 근데도 뭐예요? 근데도 윤석열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이재명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이거 서로 좋아하는 건 정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뭐예요? 특별 사면이 대맹이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나 뭐다 이슈가 있던 말든지 뭐가 있습니까? 지지자들이 지금도 뭐한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될 거는 뭐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 이후에 행보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이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을 수는 없지만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저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 제가 확실한 종목 알아왔습니다. 이거 삽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 강태공이 사래 맞아 맞는 얘기하고 사고 봅니다. 일단 사요. 강태공이 설마 우리 한강에 보내려고 일부러 그러겠어? 분명히 우리가 수익 주려고 좋은 정보를 알아왔고 좋은 종목일 거야. 그냥 살 거야. 의문 따위 없어요. 그냥 살 겁니다. 그것처럼 뭐 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지지자들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민주당 쪽으로 간다 그럼 갑자기 박근혜가 왜 민주당 가? 이게 아니라 그래 박근혜도 다른 생각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민주당으로 이 지지자들이 뭐가 돼? 민주당으로 딸려가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국민의힘으로 간다 그러면은 또 씨발 왜 국민의힘 가고 있어? 뭐하는 짓이야가 아니라 뭐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국민의힘 가는구나. 그래 생각이 있겠지 하고 그냥 따라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고 하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관련주가 아니라 이 행보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자, 외신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일제히 보도했는데 뭐라고 보도해요? 대선 영향의 촉각. 대선에 분명히 영향을 안 끼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뉴스 내용을 보면요, 자 뭐라고 합니까? 자,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한국의 내년 대선에 뭐 할 것이다, 영향을 미칠 변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후임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 받았다며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특별 사면이 유권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제문을 뽑았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유권자에게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아까 얘기했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 그러니까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이 지지층에 대한 이 보수 유권자에게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뭐 한다고요? 이번 특별 사면이 내년 3월 9일 대선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뭐한다, 외신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련주를 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다 힘을 실어줄 것인지 그곳에 관련해서 수혜주를 찾아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요, 자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3강 구도가 아니고 그냥 2강 구도죠. 누굽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 뭐 윤석열이죠. 윤석열. 사실 뭐 여기 뭐 안철수 뭐 또 누구야, 허경영, 지금 뭐 심상정, 기타 등등. 혹시 제가 이 뒤에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나는 왜 쟤는 뭐 걔 불 안 불러줘 그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어쨌든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는 이재명 대 윤석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잘 보자고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줬어요. 민주당에 간다? 문 대통령이 사면해줬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내가 한숨 평생 살아가지고 그래 내가 민주당 가는 게 은혜 갚는 길이야 하고 민주당에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엔 절대 안 가요. 왜? 지금 보면은 과거에서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뭐합니까? 기존의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힘 합쳐달라. 지금 이제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과거에도 뉴스를 보면요, 지금 정권 교체 힘 쏟아달라. 지금 야당이 뭉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 중심으로 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내가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고마워가지고 난 꼭 가야겠어. 난 민주당 하겠어. 하면서 민주당을 간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쪽으로 힘을 쏟는다? 이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윤석열 쪽으로 힘을 쏟겠느냐? 자, 윤석열 쪽에 힘을 좀 쏟는다 봤더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옥중서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간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알다시피 뭐예요? 감옥을 보내놓고 박정희 생가 찾은 윤석열. 윤석열 씨가 어디 갔어? 윤석열 씨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1등 공신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아무리 나라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나는 진짜 내가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 나를 감옥에 4년 동안 가다 놓은 사람이 윤석열인데, 윤석열 밑에 들어가서 내가 윤석열을 밀어줍시다. 윤석열이 대통령입니다. 이건 목에 칼이더라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웃긴 게 뭐냐? 자, 민주당은 사실 뭐한다? 거른다. 박근혜가 거릴 겁니다. 거릴 거고요. 왜? 이거는 애초에 뭐예요? 애초에 당 자체가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이거는 지지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그렇다고 윤석열 쪽으로 간다, 이것도 사실 뭐예요? 이것도 진짜 미친 짓이다 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요, 없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갈 데가 없어. 이거 막상 막상 사면됐는데 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실 오늘 이런 움직임 보여준 게 아닌가. 사실 오늘 보면 또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종목이 움직임과 동시에 뭐가 움직였냐고 하면요, 홍준표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홍준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 실제로 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요, 한국선제라고 있잖아요.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지금 아까 비교했던 이지라든지 뭐 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 이런 거는 윗꼬리 길게 달고 음봉이잖아요. 한국선제는 심지어 오늘 장중에 급등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지도 않았어요. 이 윗꼬리가 어느 정도냐? 그냥 보면 알겠지만 이 윗꼬리가 그냥 딱 저항해서 매물 소화하는 정도의 윗꼬리예요. 거래도 이쁘게 터졌고.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은 혹시나 이게 진짜 홍준표 쪽으로 붙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왜? 요즘 사실 여당과 야당과 서로 그냥 누가 더 못하네 이러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사실 이 후보자를 바꾼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오늘 한국선제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오히려 차트를 만들고 윗꼬리를 죽이지 않은 게 개인적으로 홍준표 쪽으로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 우리 여러분들 과거의 경선에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당 투표에서는 졌지만 국민 투표에서는 뭐였어요? 압도적으로 준표 형이 뭐였습니까? 표를 가져가면서 준표 형한테 그냥 나와가지고 대선 출마해라 라고 할 정도로, 아직도 준표 형에 대한 지지율은 어느 정도 식은이 아니기 때문에 붙는다, 사실 불가능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민주당 대 이제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는 갈 곳이 없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더니, 마침 이틀 전에 무슨 이슈가 있었느냐? 이틀 전에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틀 전에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가 뭐였어요?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21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자, 뭐합니까?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갈 곳이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디 가야게? 그냥 동생 밑에 가야지. 뭐 어떻게, 여기 갈 곳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민주당은 이미 당 성격 자체가 안 맞는 거고, 나를 감옥 보낸 곳이 민주당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감옥 보낸 사람은 누구야? 윤석열이야.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게 선택이 뭐냐고 하면은, 나를 감옥으로 보낸 곳과 곧 vs 나를 감옥으로 보낸 사람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싸움 어떻게 껴? 어디로 가? 누구를 밀어? 못 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은 봤을 때 홍준표가 차라리 나와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박근영 대선 출마. 그래서 그럼 우리는 박근영 씨의 관련된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건데, 사실은 갑작스럽게 출마해가지고 찾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인맥주는 사실 지금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정책주로 봐야 되는데, 그럼 박근영 씨가 과연 뭐 때문에 무엇을 정부 정책으로 가져갈까를 봤더니, 이 사람은 출마하자마자 바로 얘기하죠. 사실 듣기만 해도 조금 답답해요. 죄송해요. 전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그래서 뭐하냐?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영 씨가 바로 출마 선언하면서 뭐한다? 남북 통일 이루겠다. 남북 통일 하겠다를 가지고서 대선 출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남북 통일 이루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박근영 씨의 1호 공약, 박근영 씨의 1호 공약은 남북 경협이거든요. 남북 경협. 근데 이 남북 경협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만 가지고서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소개를 안 시켜드릴 것 같은데, 이 남북경협이 최근에도 어떤 이슈가 있었냐고 하면은, 자, 통일부가 또 뭐라고 하느냐. 내년에 남북 대화 복원할 거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집중할 거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 보고에 대북 통일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뭐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뭐 했냐고 하면은, 최근에 신원이라는 종목이 뭐라고 합니까? 통일부 내년 남북 협력 기금 1조 2,600억 원 배정한다고 해서 상승했고요. 상승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또 뭐 했냐고 하면은, 보다시피 지금 보면은 통일부는 23일 발표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대북 통일부, 아까 했던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통일부는 사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비핵화 평화체제 진전을 통한 관계 개선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비핵화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비핵화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최근에 원전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뭐 했습니까? 원전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주가가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핵화를 건드리는 건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남북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늘 북한이 제시하는 게 뭐냐? 지원 정책이에요. 지원 정책. 지금 북한이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개성공단 재개 기대감. 북한이 돈을 벌 곳이 없다면 돈을 벌게 해줘야 돼요. 얘네가 과거에 개성공단에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 개성공단 재개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공단 재개 기대감이 사실은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요약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갈 곳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동생밖에 없는데, 이 동생은 뭐 한다? 남북 경협을 밀고 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통일부가 내년부터 지원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남북 경협을 밀고 있다. 밀고 있다. 그래서 봐야 될 거는 사실 개성공단 재개. 이것을 남북 통일을 제하고도 분명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재개는 해줄 것 같아요. 이게 기업 파트, 이게 북한을 떠나서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서라도 재개를 해야 돼요. 개성공단에 땅 있는 놈들이야. 땅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인데. 여러분들 재산 지금 그러다가 놀리고 있고 팔지도 못하고 뭐 하고 있어. 어쩔 거야? 적자만 계속 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개성공단 재개는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자,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는 차트가 사실 굉장히 개나마 마음에 들어요. 보면 최근에 바닥을 찍었다가 보면은, 자, 돌파가 여기 나오죠. 자, 돌파 실패했다가 돌파했다가 시장 무너졌다 재돌파하면서 안착했어요. 그래서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 1,100원 정도 구간까지, 한 1,250, 1,100원 구간까지 물량을 잘 모아나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일단은 1,500 정도까지는 열린 자리고, 여기를 뚫었을 때는 정말 2,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대표적인 게 JST나죠. JST나 같은 경우도 일단 차트는 바닥에서 놀고 있어요.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사실 좀 이뻐요. 당장 움직여줘. 이런 추세죠. 자, 상방 추세가 끝나지 않았고 상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상방 추세를 유지하면서 깨지 않은 자리에서, 자, 여기도 보면 상방 추세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죠. 여기서 대하락 추세 돌파하는 자리가 곧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급격한 상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JST나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구간 3,000원, 크게는 2,750원에서 3,500원 이 사이에서 분할매를 잘 나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고점 돌파하는 거 보고 5,000 돌파하는 거 보고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데즈 컴바인. 자,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가 바닥이죠.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과거 코로나를 제하면 2,250원 정도가 채 바닥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여파 때 보면 제하면 보통 이 구간은 그냥 보통 물량을 사야 되는 자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얘가 조금 더 밀려준다.
코데즈 컴바인이 지금부터 뭐 분할 포지션 잡는다더라도 조금 더 밀려준다. 사실 이때가 제일 매수 타점이었고, 그냥 뭐 2,600원에서 2,250원 이 사이에서 물량을 잘 모아나간다고 하면은 역시나 이런 뭐 추세대를 그려봤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런 시황 방송을 제외하고도 제가 직접 여러분들 종목을 추천하는 게 있다고 했죠. 뭐라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게 플레이스토어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요, 안드로이드, 애플은 아직 안 돼요.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진이강태공을 검색하시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이 있고요, 단기 관심 종목, 장투 승부 종목, 매매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단기 관심 종목 다 들어가면 종목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특히나 단기 관심 종목 같은 경우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제장에 올려드린 게 이월드죠. 그래서 이월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술적 정고점 지지구가에서 첫 터치 이후에 대량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런 자리는 뭐야 된다. 보통 이러한 자리에서는 50에서 80%까지 큰 단기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이 안 끝난 자리고 사도 되는 자리다라고 다 알려주면서 이런 매수 가격 목표가 다 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2월드는 근데 오늘 갭 떠가지고 사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갭 뜨면서 장중에 거의 23%까지 급등해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종목을 많이 올려드리기도 하고 실시간 1월부터 지금은 쉬고 있지만 실시간 단타 매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투 승부좀도 살살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 충분히 종목도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받기, 그 다음에 댓글 설정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사라지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